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안과 밖에 벌어지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김윤배TV의 김윤배입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처음부터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번 시간은 법 8조 2항 3항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규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주제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이 산재 예방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정책당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분들, 아무튼 이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법의 8조 2항 3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뭐가 잘 안 됐을 경우겠죠. 협의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각 행정기관은 각자의 입장에서 고유 업무 영역에 속하는 사업, 즉 이 소관 부처별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기타 여러 산업 분야를 진흥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각 부처의 입장이나 또는 각 산업이 처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관련 규제를 느슨하게 할 수 있고, 또는 이 최근과 같이 국민들이 건강과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폭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 분야의 이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가 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기본이 되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말하자면 즉 산업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규제가 통일성이나 방향성을 상실하고 각 산업별로 또는 부처별로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국가의 안전보건정책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방향의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제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시키고 고용노동부가 종합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법, 모법, 어머니법 임을 상기하면 각 부처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제를 할 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당연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안전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변경 요구권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성 내지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이 최초의 종합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샤라고 부르는 우리말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됐을 당시에도 당시에 미국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 같은 경우 이 법이 너무나 큰 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비판에 가세했을 정도로 여러 비난이 많았고, 또 제정 초기에 미국 대법원의 위헌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기되었고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이 비판론과 관련된 논의를 일부만 서너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들이 일자리의 안전과 보건 문제, 말하자면 일자리의 위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과소평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법의 전제로 되어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잘 모를 것이라고 예상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자리 위험에 대해서 로또를 구입하거나 경품 행사에 응모하는 것 같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 그래서 이 법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다르다는 비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 또는 기준의 준수 여부의 감독이 사업장에서의 부사이나 질병의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두 가지겠죠. 기준의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일자리의 부상이나 질병의 감소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 이런 논의가 제3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이나 질병, 부상은 다른 법률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가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 즉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건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형법 268조인가요?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또는 뭐 근로기준법 이런 다른 법률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기도하는 바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4점입니다. 이제 여러분, 특히 산재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 당국에 근무하시거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감독관 여러분,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에 근무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본적인 효과 내지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근로감독관,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이라는 조직의 존재는 과연 산업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말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으로 사업주 내지 사업장을 처벌해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의도하는 산재 예방 효과를 마찬가지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어떤 법이 만들어진 데는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고 관련 기관은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의 존재,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공단이라는 기관의 존재가 산재 예방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일선에서 산재 예방 업무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 근로감독관 여러분들의 노고의 경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산재 예방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추진돼서 지금과 같은 산재 왕국,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국민들이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